끝났잖아. 네. 응. 세 단원 들어가야지. 안녕하세요. 응. 이따 잠시 보자. 네? 왜요? 너 끝에 앉지 마. 왜요? 거 가운데 앉아. 왜요? 아니. 거기 앉던가. 중3 때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쉬울 거야. 잘 듣고 잘 따라와 보세요. 뭘 봐. 자, 기당의 생성과 변질. 기단 먼저 갈게요. 정의도 밑줄 그어놓을게요. 기온, 습도 등 성질이 비슷한 커다란 공기 덩어리. 공기 덩어리니까 공기가 많이 밀집돼 있겠지. 그치? 그래서 고기압의 성향을 띠고 있어요. 고기압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밑에 시베리아 기단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형성될 거고, 양쯔강 기단도 양쯔강 고기압, 오츠크의 기단도 오츠크의 고기압, 북태평양 기단도 북태평양 고기압,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총 4가지가 있네요. 왼쪽 끝에 시베리아 기단, 오른쪽 끝에 오츠크의 기단, 오른쪽 하단에 북태평양 기단, 왼쪽 하단에 양쯔강 기단, 이렇게 총 4가지 있는데 거기 십자가 모양 이렇게 딱 부금지어져 있는 거 보여요? 보이죠? 그럼 어떻게 지으면 그걸 파악하면 될까? 위아래로 구분 지게 되면은 위에는 고緯도 지역이고 아래는 저緯도 지역이니까 위에는 춥고 아래는 덥고, 그래서 그게 기단의 성질을 결정할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가로를 세로선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왼쪽에 2개는 대륙에서 만들어졌고 오른쪽 2개는 바다 쪽에서 해양 쪽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습하고 건조하다 이렇게 성질 기억해 두면 되겠죠. 되셨어? 그래서 거기 성질 보시게 되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어느 계절에 영향을 줘요? 라는 것까지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표 자체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오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의 성질,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계절까지 싹 다 외워두세요. 양쯔강 기단은 봄과 가을이고요. 오츠크의 기단은 초여름, 장마철 때 오고요. 가을에도 오고요. 북태평양 기단 여름에 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과 오츠크의 기단 묶어서 장마전선이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오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 둘이 묶어서 장마전선이라고 조금 적어놓으세요. 되었나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겨울에 영향 주는 애가 누구래? 누구래? 시베리아인데, 자, 그럼 우리나라 겨울에 어때야 돼? 한랭 건조해야 되죠? 실제적으로 한랭 건조하죠? 그럼 건조하니까 눈이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건조하잖아. 세비,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자꾸 째려보지 말고 무섭잖아. 시은,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눈이요? 건조한데? 내려야죠. 건조한데? 안 내려요? 건조한데? 응? 태준,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겨울에요? 눈이? 내려야죠. 아니, 시베리아 기단에 영향을 받는다며. 네. 그럼 한랭 건조잖아. 네. 그럼 습한 게 없잖아. 그럼 구름이 생성 안 될 거 아니야. 조금은 습할 수 있죠. 조금 습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밑에 기단의 이동과 성질 변화라고 나와 있는 게 찾지. 네? 근데 얘는 여기 앉아도 되는 거예요? 이따 보자. 네? 알았지? 이따 잠깐 상담 좀 하자. 시연이하고 같이. 자, 기단의 변질 볼게요. 칠판 잠깐 보세요. 여기 바다야. 육지. 여기가 우리나라. 여기가 황해바다예요. 이쪽에 차갑고
차갑고 그 다음에 건조한 누구? 시베리아 기단이 와요. 시베리아 기단이 싹 오는데 시베리아 기단 자체가 우리나라 황해보다 훨씬 더 고緯도에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차가운 거야.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어떻다라고 할 수 있냐? 따뜻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어떻다고? 따뜻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차갑고 건조한 애가 오니까 따뜻한 애하고 만나면 얜 차가운 거고 얜 따뜻한 애야. 그럼 차가운 애가 무거워, 따뜻한 애가 무거워. 차가운 애가 무겁지. 그럼 얘가 밑으로 깔리겠지. 그럼 따뜻한 애가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가겠지. 무조건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 뭐 배웠냐면 구름이 생성해요, 구름 생성이 돼요 라고 할 때 구름 생성의 최고 기본이 바로 공기가 상승할 때,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무조건 구름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돼. 머릿속에 그냥 때려 박어. 과정은 필요 없어. 과정이 문제에서 나오진 않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해요. 그럼 무조건 뭐가? 구름이 생성돼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되셨어? 그러면 차갑고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 자체가 쫙 오는 과정 중에서 여기 있는 따뜻한 공기 자체가 얘를 지져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될 텐데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다라는 거지. 구름의 종류는 두 가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거든요? 저군형 구름이다 라고 있고 충군형 구름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저군형 구름은 수직으로 발달되는 구름이야. 충군형 구름은 수평으로 발달된 구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수직으로 발달된 애가 확실히 눈이나 비 같은 애들을 더 많이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빗방울의 알게인을 훨씬 더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여기 내에서 구름 내에서 이렇게 돌면서 자꾸만 애들이 성장을 하는 거야. 성장을 하다가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지. 근데 무거운데도 너무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세면은 어떻게 내려오지 못하고 계속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덩어리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점점 커지는 거지. 점점 커진 애들이 이제 비로 내리면 소나기성이 나는 거고, 눈 내리면 이제 폭설이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지. 되셨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차고 건조한 애가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온다라고 친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눈이 안 내릴 거다 이거지, 겨울에. 근데 상대적으로 황해, 따뜻한 바다를 위를 지나가는데 따뜻한 바다잖아.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 만나니까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겠지? 거기에 플러스 뭐가? 바다잖아. 바다니까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구름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내가 한번 볼게요. 따뜻한 바다에서 열과 수증기의 공급됨, 기층의 아래쪽부터 가열되어 기단이 불안정해져요. 밑에가 따뜻하단 말이야. 그럼 따뜻하면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훨씬 더 세게 작용할 거다라는 거지. 상승기류가 세게 작용을 하면 무슨 구름 생긴다고? 저군형 구름이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저군형 구름이 발생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를 지나 남하하면 열과 수증기가 공급되었고 습도가 높아지게 되고 기층이 불안정해지면서 정란운, 자 구름 자체에 란자나 또는 난자가 붙으면 무조건 비구름, 먹구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군형 중에서도 정란운 이러면 무조건 비구름, 먹구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구름들이 쫙 와갖고 우리나라 서해 쪽에 어마어마하게 폭설을 내리게 되는 거지. 올해 겨울도 봐봐. 폭설 내리는 거의 주변이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폭설 내리는 주가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 이쪽에서 시베리아 계단이 이렇게 오면서 따뜻한 황해를 지나가게 되니까. 오케이? 제주도에서도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요. 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울릉도에서도 눈이, 우리나라 전체 지역 중에서 최고 눈이 많이 내리는 데가 울릉도야. 울릉도도 마찬가지야. 동해 쪽으로 지나가면서. 뭔지 가셨어? 근데 청주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눈이 적게 내리는 내륙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자. 따뜻한 기단이 찬바다 위를 지나갈 때라고 나와 있어. 자, 찬바다에 열을 빼앗기고 수증기가 공급돼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찬바다에 열을 빼앗기고 수증기는 공급돼요 라고 나와 있는데 기층이 아래쪽부터 냉각되므로 기단이 얘는 안정해요.
좀 전에는 어땠어? 불안정했죠. 불안정하니까 위로 쳐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대류현상들이 되게 심하게 일어났는데 얘는 안정해. 안정하니까 구름이 생기더라도 높게 형성되는 구름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구름이 생겨. 그래서 무슨 구름이 만들어져?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그 충운형 구름보다는 안정하니까 얘 자체가 위로 올라가지를 않아서 밑에 머물러 있어. 근데 수증기는 계속 공급이 돼. 그럼 어떻게? 수증기가 물방울로 연결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 구름처럼 있는 거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새벽에 많이 끼는 거. 안개. 그래서 얘는 안개를 많이 끼게 해요. 충운형 구름이나 안개가 생성이 된다. 상승기류가 약해. 북태평양 기단이 북상해갖고 우리나라의 동해의 찬 해수면에 영향을 받으면서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이렇게 했고 연결을 그렇게 기억해두면 되고. 오케이? 자, 위에 성질 다시 봐봐.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다습하죠. 시베리아 기단 한일은 건조하죠. 얘네 둘의 이해, 걔네들의 성질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게 기단의 변질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기단의 변질 자체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기단의 특징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자, 고기압과 저기압 갈게요. 자, 고기압, 저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하고요. 주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저기압이라고 하는데, 보성아, 네. 너는 키가 큰 편에 속하니 작은 편에 속하니? 작은 편에 속해요. 태준이는? 적당해요. 주율이는? 큰 편에 속해요. 근데 보성아, 네가 초등학교 2학년 옆에 있으면 어떨까? 넌 큰 편에 속하겠지. 주변에 그 없고 상대적인 거잖아.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 기준보다 크면 커요. 기준보다 작으면 작아요.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 비해서 커요, 작아요.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 생겨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고기압에서 하강기류 생겨요.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 생겨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희승아, 공기가 상승하면 뭐 생긴다고? 세빈아, 뭐 생긴다 그랬어? 그냥 머리에 좀 때려 박으라고. 여기 적어놨잖아. 자, 공기 상승하면 뭐 생긴다고? 구름 생긴다고. 그러면 거기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생기니까 무조건 구름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하고 날씨를 비교를 할 때 저기압은 흐려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구름이 있으니까. 그럼 고기압은 구름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러니까 맑아요 라고 한다고. 있던 구름도 사라져. 하강기류가 생기면. 기억해 주세요. 알겠니? 자, 그래서 바람 갈게요.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의 이동을 얘기해요. 공기의 이동을 얘기해요. 그러면 바람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지. 공기가 많은 곳이 어디겠어? 고기압이겠지. 공기가 적은 쪽이 저기압이 되겠지.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고기압 중심 입장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가지. 저기압 중심 입장에서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겠지. 요거 기억해 주세요. 됐죠? 그런데 지구가 뭐해?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하지? 그럼 휘어지는 힘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지. 그 힘을 전향력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전향력. 그래서 불어나가긴 불어나가는데 얘는 어떻게 불어나가느냐? 북반구 기준으로. 남반구 아니야. 북반구 기준으로 고기압은요. 얘 무슨 기류 생긴다 그랬어? 하강기류 생긴다 그랬죠. 이렇게 내려오는 하강기류 생겨요. 얘는 무슨 기류 생긴다 그랬어? 상승기류 생긴다 그랬지. 얘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기류 생겨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해갖고 이렇게 하면 돼. 저기압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무슨 방향이야 요거? 요거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 엄지손가락 어떻게 하면 돼? 내려가면 되겠지? 그럼 요거 무슨 방향이야 요거? 시계 방향이지? 얘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거야. 요거까지 기억해갖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손도 나와 있고요. 오른손으로 합니다. 상승기류, 하강기류 기억해 두시면 북반구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라는 거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 됐어? 오른쪽 페이지에 별표 좀 쳐놓으세요. 그림에다가
북반구 지역의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날씨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저기압에서 상승한 애가 상층에서 쭉 위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고기압 쪽에서는 쭉 내려가는 그래서 고기압에서 하강 기류가 생기게 되는 거고 고기압에서 불어 나갈 때는 북반구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요. 저기압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연결해갖고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되셨어?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 거기 124쪽에 고기압과 저기압의 비교해서 날씨를 보시면요. 맑음, 흐림, 비요라고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저기압 먼저 볼게요. 상승 기류가 발달돼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을 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물리 배운 친구들은 또는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들은 단열 팽창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연력학에서. 연력학 제1법칙에서 단열 팽창이라는 걸 배웠어. 보성아 지난주에. 희승아? 배웠죠? 다 풀었네 문제. 그래서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기온이 떨어져요. 부피가 늘어나는데 일을 했어.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주변에서 에너지를 안 줬어. 단열이잖아. 열을 안 줬어. 그럼 어떻게 할까? 내 거를 태워서라도 열을 늘려야겠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 내부 에너지가 온도하고 비례하거든. 그래서 온도가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감소해.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수증기였던 애가 뭐로 바뀔까? 바로 얼어? 물방울로 바꾸겠지 이 새끼야. 그래서 물방울로 바뀌게 되는 거고 아주 작은 물방울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게 공기 중에 떠 있는 거지. 그래야 네 뭐가 되는 거야? 구름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되셨어? 단열 팽창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공기 상승하면 단열 팽창이에요. 이런 용어들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단열 팽창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고기압은 반대예요. 단열 압축이 돼요. 단열 압축은요.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러니까 있던 물방울도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수증기로 바뀌어버리겠지. 그러니까 있던 구름도 사라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은 비교되어 있는 거니까 시험에 잘 나올 거니까 꼭 좀 암기 좀 해주세요. 됐어? 자, 옆에 페이지에 125쪽 위성 영상과 날씨 볼게요. 무조건 나올 거예요. 시험에.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어떻게 나올 거냐? 밑에 탐구 자료창처럼 해석하는 문제로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자체가 위성 영상이에요. 그 밑에 가로 열고 뭐라고 적혀 있어? 가시 영상이라고 적혀 있죠. 맞아? 근데 가시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적의 영상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시 강선을 촬영하는 영상도 있고 적외선을 촬영하는 영상도 있다라는 거지. 뭘로 나올지는 몰라. 근데 특징을 니네가 암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가시 영상이야, 이게 적의 영상이야 라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구분한 걸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밝어, 어두워 이렇게밖에 없어. 그럼 밝은 게 뭘 나타내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되셨어? 자, 보세요. 지표면이 이렇게 있어. 구름들이 이렇게 있겠지. 구름이 이렇게 있겠지. 구름이 이렇게 있겠지. 구름이 이렇게 있겠지. 자, 이렇게 구름들이 있는데 인공위성은 위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럼 위에서 촬영한 거야. 위에서 촬영한 거. 오케이? 위에서 촬영을 하는데 가시광선 영역을 받아들여 갖고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 적외선 영상을 받아들여 갖고 촬영하는 게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게 되면, 표 보시게 되면 가시 영상은 구름과 지표면이 반사한 태양광의 세기를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의 세기가, 반사한 태양광의 세기가 많으면 하얗게, 적으면 흐리게, 좀 어둡게. 됐어? 그러면 어떨 때 하얘져요? 그 밑에 위성 영상 해석이라고 나온 거에 별표 쳐놓으세요. 가시 영상은 두께가 두꺼운 구름일수록 태양빛을 많이 반사하므로 밝게 관측돼요. 대표적인 예로 정란운하고 충운을 비교를 했을 때 충운보다는 정란운이 훨씬 더 흰색으로 관측돼요.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 완벽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해석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 해석하는 요인에 대해서 개념을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구름이 어떨수록? 두꺼울수록. 그럼 보세요. 얘. 1, 2, 3, 4 중에서 누가 제일 두꺼워? 얘가 제일 두껍지? 그럼 얘가 제일 하얗게 보일 거라고. 그럼 얘도 얇고 얘도 얇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슷하게 보일 거다라는 거지. 얘는 중간 정도 되잖아. 그럼 얘가 좀 중간 정도 밝기로 표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가시 형상이 이게 특징이야. 근데 가시광선이잖아. 언제 보여? 니네 밤에 빨주노초 파란 뭐 색깔 잘 구분돼 안 돼? 빛 없으면 구분 안 되지? 근데 낮에는 구분이 되지? 그러니까 언제 보여? 낮에만. 가시 형상은 낮에만 촬영하는 거야.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가시 형상 언제 촬영한다고? 낮에만 촬영 가능해. 그래서 야간에는 관측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상에서 힌트로 야간에 촬영했다 이런 말이 나왔다. 또는 24시간 내내 촬영했다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친다면 가시 형상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쵸? 왜 자꾸 째려봐. 자, 이제 저기 형상 갈게요. 높은 곳에 있는 구름일수록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밝게 관측돼요. 그럼 보세요. 얘 높은 곳에 있죠? 얘도 높은 곳에 있죠? 그럼 얘네 둘은 적의 형상으로 촬영하면 하얗게 나올 거라고. 얘는 좀 덜 하얗게. 얘는 많이 덜 하얗게. 좀 어둡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셨어? 얘는 높냐 낮냐만 비교하는 거야. 적의 형상은. 오케이? 높은 구름이 하얗게. 낮은 구름이 좀 덜 하얗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갔지? 어둡게. 어둡게가 맞겠지. 근데 얘는 24시간 촬영이 다 가능해요. 낮과 밤 모두 가능합니다. 같이 연결했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되셨어? 됐어? 완벽하게 개념 기억해 주세요. 이게 개념을 모르면 아예 문제 자체에 접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알겠니? 오케이. 그렇게 해갖고 이 페이지는 그렇게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정확한 개념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풀릴 수 있는 형태로 나올 테니까. 126쪽 갈게요. 고기압과 날씨. 자, 고기압의 종류에는 정책성 고기압도 있고 이동성 고기압도 있는데 아까 우리 기단 얘기했던 4개하고 관련돼 있어요.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에서 형성된 고기압이 정체성 고기압에 속하고요. 이동성 고기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양쯔강 기단밖에 없어요. 얘에다가 밑 적어놓으세요. 정체성 고기압 동그라미 쳐놓고 얘에다가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오호츠크의 고기압 밑 적어놓으시고 이동성 고기압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양쯔강 고기압 이렇게 밑 적어놓으세요. 그 심화 내용은 몰라도 돼요. 학교에서 안 가르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안 가르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혹시나 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온난 고기압, 키 큰 고기압이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랭 고기압, 키 작은 고기압 요 정도만 좀 개념적으로만 알면 돼요. 되셨어? 한번 읽어봅시다. 정체성 고기압. 고기압의 중심부가 거의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규모가 큰 고기압이에요 라고 나와 있고요. 정체성, 이동성 고기압은요. 정체성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동해가는 규모가 작은 고기압이에요 라고 나와 있지요. 우리나라 봄과 가을에 희승아! 어떤 기단에 영향을 준다 그랬지? 양쯔강 기단. 그러니까 양쯔강 쪽에서 거기에 커다란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갖고 온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 좀 전에 우리 고기압이 날씨가 어떻다 그랬어? 맑어. 그러면 걔가 왔을 때는 날씨가 맑어. 그럼 걔가 지나가면 저기압이 오겠지. 그럼 날씨가 다시 어떻게 될까? 흐려지겠지. 그래서 봄과 가을에 날씨 변동이 심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요? 오케이. 자, 고기압과 날씨 볼게요. 정체성 고기압과 날씨. 같은 장소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세력이 확장되거나 축소하면서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동성 고기압은요. 네모 쳐놓으세요. 편서풍. 중2도 지역에서 고1 때 배웠어요. 고1 때 영도에서
30도까지, 30도에서 60도까지, 60도에서 90도까지를 잘랐을 때 여기가 저위도, 여기가 중위도, 여기가 고위도다라고 쳤을 때 저위도에서는 무슨 풍이 부느냐? 무역풍이 불어요. 중위도에서는 무슨 풍이 부느냐? 편서풍이 불어요. 고위도에서는 무슨 풍이 부느냐? 극동풍이 불어요. 극동풍. 바람이 어떻게 불었었느냐? 편서풍이 요렇게 불었어요. 편서풍이 요렇게 불었어요. 기억나요? 무역풍이 요렇게 불었고요. 극동풍도 똑같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곳이 중위도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서쪽에서 무슨 쪽으로? 동쪽으로 편서풍이 거의 대부분의 위에 있는 애들을 이동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양증한 기는 어디에 있어? 우리나라 서쪽에 있지?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갖고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야. 연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린 중위도권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편서풍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라고. 편서풍 별표 쳐놓으세요. 편서풍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3일에서 4일 정도가 걸리고 이동성 고기압을 따라 이동성 저기압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봄철과 가을철에는 어떨 때 고기압이 형성 영향을 받을 때는 날씨가 맑고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날씨가 흐리고 이게 이제 좀 날씨 변화가 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되셨어? 됐어? 오케이. 우리나라 계절별 일기도와 날씨 특징들을 잠깐 보고 갈 건데 고기압은 하이라고 적혀 있고요. 저기압은 로우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라인들이 막 적혀 있는데 라인에 1012, 가운데 그림 보면 1012, 1008, 1004, 1000, 996, 992 이렇게 나와 있죠. 라인들의 숫자가 딱 얼마씩 차이 나게 그려져 있니? 4씩 차이 나게 그려져 있죠. 그거 좀 유념해 둘 건데 볼게요. 걔네들이 뭘 표시해 주는 거냐면 등압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선? 등압선. 기압이 같은 지역, 기압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이야 라는 거야. 오케이? 보통 우리가 1기압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은 1기압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값의 실질적인 값이 얼마 정도 되느냐, 얘는 기준으로 삼은 거니까 1013 헥토파스칼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오케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만 써졌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1기압의 기준값이 1013 헥토파스칼에 해당되는 압력에 가지고 있는 거야. 요게 물기둥 10m가 누르는 압력하고 똑같은 거야. 물기둥 10m 높이에 해당되는 물이 누르는 압력이 요 정도 압력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되셨어? 주로 요 단위,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쓸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되셨어? 요게 기압이야, 기압. 됐죠? 요 기압이고, 요 기압인데 얘네들이 같은 지역을 연결한 선인데 얼마씩 차이 나게? 왜 웃어? 저 새끼 지금 딴짓하니? 박시현 왜? 왜 웃어? 왜? 너 뭐 했어? 빠르다라는데? 집중해 이 새끼야. 뻥치고 있네. 눈빛이 지금 걸려갖고 야 이거 조만간 이거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표정 짓고 있는데 확 그냥 세우지 마. 눕혀. 완전 눕혀. 조금이라도 세워봐. 아주 그냥 죽어 아주. 자, 이게 등압선이야. 근데 여름하고 겨울하고 두 개 비교해 보세요. 같은 지역 내에서 여기 A 지역이라고 하자고, 여기 B 지역이다라고 치자고, 여름 같은 경우는 등압선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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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친다면 겨울 같은 경우는 등압선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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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똑같은 지역의 거리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4헥토파스칼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딱 얼마 차이 나는 거야? 8헥토파스칼 정도의 에너지 기압 차이가 나는 거죠. 맞지? 근데 겨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16헥토파스칼에 해당되는 기압 차이가 나타난다고. 몇 배야? 맞니? 24지? 24니까 8에서 24니까 3배 차이가 나는 거지. 이해 가셨어?
그럼 기압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 그랬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그랬지? 맞아? 그러면 얘가 여기가 예를 들고 고기압이고 이쪽이 저기압이다라고 친다면 여름은 8밖에 차이 안 나니까 바람 세기도 약해. 근데 겨울은 24 차이가 나잖아. 그럼 바람 세기가 어떨까? 세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알려주고 싶은 거는 겨울이 등하성 간격이 좁잖아. 등하성 간격이 어떨수록 좁을수록 바람이 세기가 세다라고 기억해 두면 된다고. 적어놔. 겨울철 일기도 밑에다가 등합성 간격이 어떨수록 좁을수록 바람의 세기가 세다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니네 지금 집에서 또는 다른 학원에서 여기 오는 동안에 바람 불디 안 불디? 잘 안 불잖아. 근데 작년 겨울 생각해봐. 바람 많이 불었잖아. 올해 겨울에도 많이 불 거야. 올해 여름에 많이 더웠잖아. 올해 겨울에 개 추울 것 같아. 든든하게 겨울 잠바 장만하세요. 두툼한 걸로. 롱패딩 좋다. 따뜻하잖아. 자, 봄, 가을철은 같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을까? 예,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여름과 겨울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거기 네모 쳐놓으세요. 겨울 밑에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라고 적혀 있는 거 있을 거야. 별표 쳐놓으세요. 여름에는요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이야? 시연아. 남쪽에 고기압이, 북쪽에 저기압이. 서고 동저는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 그러니까 기압 배치를 보고서 이게 여름이구나, 이게 겨울이구나 이렇게 눈치 까면 된다고. 근데 좀 애매해. 그럼 등하성 관계 어떤 모근이? 좁은 곳이 겨울이구나, 좀 넓게 펼쳐진 곳이 여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되고. 봄, 가을은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고?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되셨어? 이해 갔어? 뭐 겨울에 뭐 한파 오고 3만4온 오는 거 들어봤잖아. 3만4온이 무슨 뜻이야? 3일 춥고 4일 따뜻하다라는 얘기야. 11회 기단 자체도 확장하는 애잖아. 3일 동안 확장 확 했다가 다시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가 또 확장 확 했다가 쑥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여름에 보세요. 무더위 알잖아. 열대야 현상이 뭐예요? 밤에 더운 거 알잖아. 봄철에 황사 오는 거 알잖아. 그런 건 니네가 벌써 몇 년이나 살았어? 한 17년 살았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알아둘 수 있다라는 거지. 되셨어? 됐어? 그러면 기압 배치를 한번 살짝만 그려볼게. 우리나라 이렇게 그렸어. 겨울이 뭐라고? 서고 동저죠. 근데 약간 얘는 올라가 있고 약간 얘는 내려와 있어요. 바람 어디에서 어디로 분다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불겠죠? 위에가 무슨 쪽이야? 북쪽. 아래는 남쪽.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 그럼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왔어? 북쪽과 서쪽에서 불어왔지. 그래서 겨울에는 무슨 풍? 북서 개절 풍이 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 오케이? 바람의 이름은 원인에다 이름 붙여주는 거야. 어디다 이름 붙인다고? 원인. 불어온 쪽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불어가는 쪽에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연결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름을 보자. 자, 여름은 무슨 기압 배치라고? 남고 북저에 기압 배치를 갖는다 그랬지? 남고 북저. 그럼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이렇게 불겠지? 그럼 여름에는 무슨 풍? 무슨 계절풍? 어디에서 불었어? 남동 계절풍이 분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것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계절풍에도 이름 붙여놓으세요.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강하게 분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여름에는 남풍 계열 또는 남동 계절풍이 분다. 남풍 계열이라고만 적혀 있으니까 남동 계절풍이라고 좀 적어놓으세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뒤로 쭉 넘겨서 130쪽을 먼저 설명할게요. 130쪽. 일기예보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일기예보의 과정. 일기 요소를 관측하고 그런 관측한 자료들을 수집해요. 그리고 연속된 지상 일기도를 작성을 하고 분석을 해요. 그리고 예상 일기도를 작성하고 그걸 이용해갖고 일기예보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관측하느냐? 기상 관측소에서 라디오 존대 뭘까? 아주 작은 열기구 같은 애다라고 생각하면 돼. 작은 열기구, 풍선 같은 거 달려있는 그런 것들을 하늘로 이렇게 띄어 올리는 거야. 거기에 이제 관측할 수 있는 전자장비들이 올라가 있는 거고, 그럼 거기서 이제 계속 관측을 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해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기상 레이더 좀 전에 했죠. 또는 위성, 기상 위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한다. 기상 레이더는 전파가 구름 속 빗방울에 반사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강우 정도 또는 구름의 이동 속도 등 방향 등을 분석할 수 있고요. 가시 영상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뭐 확인할 수 있다고? 구름의 두께를 확인한다 그랬었죠. 적외 영상은 뭘 이용한다고? 구름의 높낮이를 확인한다라고 했죠. 높낮이를 확인한 거고 실제로 그 높낮이가 온도하고 관련돼 있는 거야. 뭐가 관련이 있다고? 온도와 관련이 있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3번에 있는 일기도에 사용되는 기호들 요거 알아둬야 되거든. 일기도 분석하는 시 문제가 나오니까. 자, 일기 기호 먼저 볼게요. 비, 눈, 내우, 안개, 가랑비, 소나기. 눈으로 부작 스캔 뜨세요. 비, 눈, 내우, 안개, 가랑비, 소나기. 됐어? 그렇게 생겼지? 아니야? 그렇게 생겼지? 그 다음 운양.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색칠을 표현해 갖고 운양이 많으면 진하게, 운양이 없으면 하얗게. 그래서 그걸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어? 흐리다, 좀 덜 흐리다, 좀 많이 흐리다, 완전 흐리다,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 그래서 0부터 10까지의 숫자로 표현을 해줬고요. 됐니? 그 다음에 풍속이랑 오른쪽에 그걸 묶어 놓은 거를 봤을 때, 자, 칠판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역에서 기상 관측을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 라고 표시하지 이거지. 그러면 여기가 관측소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지금 북한에서 관측을 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풍향은요, 얘가 관측소로부터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어요 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요 지역에서 관측을 하니까 여기서는 바람이 어떻게 됐느냐? 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다라고 치자고. 그럼 얘는 바람이 이 지역으로 요렇게 불어왔어요 라는 뜻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럼 보성아, 얘는 무슨 풍? 이거요? 이따 보자. 네. 시연이 무슨 풍? 네? 이거 북쪽이잖아. 이거 동쪽이고. 또 그래, 북동풍. 알겠냐고. 주율 무슨 풍? 서풍, 서풍. 풍향 이해가죠? 됐지? 그 다음에 풍향을 표시할 때 짧은 거, 긴 거, 삼각형 이렇게 세 개밖에 표시를 안 해. 짧은 게 2m/s, 긴 게 5m/s, 이게 25m/s. 되셨어? 그러면 두성아, 얘는 긴 거 하네, 짧은 거 하네? 풍속이 얼마? 7. 얘는 긴 거 두 개야? 풍속이 얼마? 10. 그럼 6m/s를 표시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짧은 거 3개 하면 되지. 얘가? 7은? 7이요? 한 개 하면 되지. 8은? 또 4개. 4개 하면 되지. 9는? 1개, 2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풍속을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되셨어? 그리고 거기 보면은 왼쪽에 찍찍찍 꺼져 있으니까 안개가 꼈군요. 그 위에 써져 있는 게 기온이에요. 몇 도래요? 18도씨예요 라고 나왔는데 오른쪽에 써져 있는 거, 기압 표시가 돼 있는 게 3개의 숫자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압을 표시할 때 쌤이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뭐고요?
4개죠? 1000, 100, 10, 1의 자리 이렇게 4개 표시해야 돼 있잖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압을 표시할 때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해야 돼요. 그러면 5자리를 표시해야 되는 거야.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반만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어 있고 아, 이쪽에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뭐 10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치자고. 됐지? 그리고 여기에 280이라고 써져 있기도 하고 740이라고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치자고. 어떨 때 요거 있고 어떨 때 요거 있다 이렇게 표시하자 이거지. 그럼 얘를 보고서 우리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 거니까 북동풍이 불고 있어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뭐 풍속이 얼마야? 하나, 둘, 세 개니까 15에다가 2 더하니까 얼마야? 17m/s. 태풍이죠. 17m/s 이상인 바람을 우린 태풍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태풍급에 해당되는 바람이 불고 있는 거야 지금. 기온은 어떻고요? 10도로 낮아요. 그리고 뭐가 치고 있죠? 번개가 치고 있죠? 지금 구름이 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요거 숫자가 의미하는 기압하고 요 숫자가 의미하는 기압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되느냐? 앞에 뭐가 써져 있어? 2가 써져 있지? 앞에 2가 써져 있으면 얘는 앞에 숫자가 5 이하다라고 하자고. 뭐라고 하자고? 5 이하다라고 하자고. 자, 얘는 앞에 뭐가 써져 있어? 7이 써져 있지? 그럼 얘는 5 이상이다 라고 하자고. 선생님 앞에 5가 써져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없어. 5는 안 써져 있어. 됐어? 그러면 요거 숫자를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5 이하면요 앞에 10을 붙이고 28.025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5 이상이다 라고 친다면 앞에 뭐를 쓰고 9를 쓰고 74.025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1028 헥토파스칼이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는 974 헥토파스칼이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되셨어? 그래서 요 앞에 써져 있는 숫자가 10의 자리고 그 다음 자리가 1의 자리고 마지막 자리가 소수 첫째 자리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일기압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 1013이잖아. 1013이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요거보다 공기량이 적을 때도 있고 이거보다 공기량이 더 많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많으면 기압이 더 높을 거고 적으면 기압이 더 낮겠지. 근데 무한대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 숨 못 쉬어.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아. 이해 가셨어? 여기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끼케야 한 960 정도? 요거보다 더 낮게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 지표면 근처에서. 지표면 근처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그리고 위로 올라가 봐야 한 뭐 한 40? 이거가 그나마 좀 굉장히 높은 기압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그럼 여기 내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좀 간추려 갖고 써보자라고 한 거지. 그래서 5 이하면 앞에다 10을 붙여주고 오케이? 5 이상이면 앞에다 뭘 붙여주자? 9를 붙여줘 갖고 나머지를 원상해 주면 된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되셨어?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갖고 알아두시면 되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바람 등하성 간격이 좁을수록 강하게 불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적었던 거 내용 그대로죠? 밑줄 걸어놓을게요. 걸어놓을게요. 등하성 간격이 좁을수록 강하게 불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날씨 변화 무슨 풍대의 영향에 속한다고? 편선풍대의 영향을 속하기 때문에 일기 상태가 웬만하면 다 서에서 동으로 변해가면서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 잠깐 쉬었다가 온대저기압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헤이 128조 온대저기압만 설명하면 끝나요. 온대지방에서 발생하며 가로 열고 중위도 지역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야, 너 세우지 말라 그랬지. 어디 뭐예요? 중위도 지역. 온대지방이요? 그럼 무슨 풍의 영향을 받는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자, 한랭전선 및 온난전선을 동반하는 저기압을 우리는 온대저기압이라고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열대저기압 배울 거고요. 전선 면 먼저 갈게요.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 생기는 경계면으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면 전선이 생겨. 그럼 전선이 생겼을 때 걔네들의 경계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경계면을 뭐라고 하죠? 전선면이라고 하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있어. 지표면에서 차가운 기단이 있는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경사져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옆에 그림 보세요. 차가운 공기 쪽으로 전선면이 무조건 기울어져 있어요. 됐죠? 자, 생각해봐. 찬 공기가 있어, 따뜻한 공기가 있어. 서로 만났어. 어떻게 될까?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전선면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차가운 면에 기울어져 있는 거라고. 되셨어? 그럼 공기가 상승하면 상에 무조건 뭐 생긴다 그랬어? 구름 생긴다 그랬잖아. 그럼 그 구름에 의해서 비가 내리겠지?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느 지역? 찬 공기 쪽 지역. 그림 보세요. 이해가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무조건 전선면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찬 공기, 찬 기단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바닥면에 생긴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되셨어? 그러면 요 전선이라는 게 통과한 전후를 비교를 했을 때 밑줄 그어놓으세요. 기압, 기온, 강수량, 풍향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해버린대. 그래서 전선이 지나가기 전이냐 지나간 후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겠지. 전선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면.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래서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 다음에 그 밑에 폐색전선, 그 다음에 정체전선 이렇게 전선의 종류는 총 4가지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둘이 비교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칠판 보세요. 한쪽에는 한랭전선을 설명을 할 거고요. 한쪽에는 온난전선을 설명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바닥면이 쭉 있는 상태에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한번 쭉 비교를 한번 해보자. 한랭전선도 찬기단하고 따뜻한 기단이 만난 거고 온난전선도 찬기단하고 또 따뜻한 기단이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둘 다 똑같이 만났는데 왜 얘는 한랭이고 얘는 온난이냐? 찬기단하고 따뜻한 기단이 있는데 찬기단이 와서 만난 게 한랭기단, 한랭전선이야. 그러면 온난전선은 찬기단하고 따뜻한 기단이 있는데 따뜻한 기단하고 찬기단이 있는데 따뜻한 기단이 와서 만난 게 온난전선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누가 와서 만났느냐에 따라서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되셨지? 그럼 봐봐. 얘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고 가는 거지. 근데 따뜻한 공기, 찬 공기 누가 무거워? 찬 공기가 무겁지. 그러니까 무거운 애가 가벼운 애를 밀고 가는 거야. 얘는요. 가벼운 애가 누구를 밀고 가는 거야? 무거운 애를 밀고 가는 거지. 요거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희승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애를 이렇게 밀고 가는 거야. 그 귀엽고 깜찍하고 막 쪼만하고 그런 애인데 저 무락무락한 새끼가 그냥 확 밀고 가는 거야. 그게 한랭전선이라고. 근데 반대로 희승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작고 귀여운 초등학교 1학년 애가 희승이 이렇게 밀고 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지. 그럼 누가 빠르겠어? 누가 빨라? 얘가 빨라. 얘가 빨라. 얘가 빠르겠지. 그래서 거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가 아니라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 전선의 이동 속도를 비교를 했을 때 이동하는 속도를 비교를 했을 때 한랭전선이 빠르고요. 온난전선이 느려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해 가요? 이해 간 거 이제 외우면 돼. 딸딸딸 외워야지 온난전선이 온대적이 앞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오늘 자꾸 말이 씹히네. 아이씨 몸이 안 좋아. 큰일 났어. 자 보세요. 그러면 얘가 빠르게 싹 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밑으로 쫙 파고 들어가겠지. 그럼 따뜻한 공기는 어쩔 수 없이 위로 쭉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전선면이 이렇게 급하게 형성이 될 거라고. 전선면의 기울기. 전선면의 기울기가 얘는 급하다. 얘는 완만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왜 완만하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희승이 쳐 누워있는데 꿈쩍 거리지도 않는 애 그냥 싹 이렇게 가려니까 이렇게 아유 씨 안돼 씨 안되니까 그냥 쫙 해서 그냥 이렇게 지저밟고 올라가는 거지. 되셨어?
지저받고 올라가니까 전선면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형성이 되겠죠. 맞아? 그런데 봐봐. 여기도 공기가 상승했어 안 상승했어? 따뜻한 공기가 상승했지? 여기도 따뜻한 공기가 상승했어 안 했어? 상승했지? 그럼 따뜻한 공기가 상승했으니까 뭐 생겨? 구름 생기겠네. 구름. 이런 구름이 생길 거고 얘는 이런 구름이 생기겠지. 그럼 구름의 종류를 비교했을 때 얘는 수직으로 발달되어 있고 얘는 무슨 뭘로 발달되어 있어? 수평으로 발달되어 있지. 그러니까 구름의 종류를 비교했을 때 얘는 무슨 구름? 저군형 구름이 형성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얘는 무슨 구름? 충운형 구름이 형성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되셨어? 거기에서 이제 먹구름 비구름이다 라고 한다면 정난운이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 먹구름 비구름이 된다 라고 한다면 난충운이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얘는 난을 앞에다가 써. 얘는 란을 그 가운데에다 넣게 되는 거고. 연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갖고 구분하는 거 하나하나씩. 되셨어? 그 다음 자,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가는데 잘 봐. 여기가 경계선이니까 여기가 전선이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밀고 가지. 그러면 이동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동 방향이야. 이동 방향이 되는 거니까 전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앞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전선의 뒤쪽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전선이 될 텐데 이동 방향이 이쪽이 되겠죠. 이동 방향이 이쪽이 되는 거니까 전선의 여기가 앞이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되겠어? 뒤가 돼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되셨어?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강수를 비교를 했을 때 얘는 어떤 비가 내리냐? 소나기성 비가 내려요. 되셨어? 그리고 강수의 지역을 비교를 했을 때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 전선의 뒤쪽에서 여기서 비가 내리겠지. 여기서. 구름이 그쪽에 형성돼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전선 뒤요. 전선 뒤쪽에 강수 지역이 형성이 돼요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되셨지? 그 다음 얘 볼게. 얘는 넓은 지역에 이렇게 비가 내리겠지. 그런 걸 우리 뭐라 그러냐? 지속적인 비라고 표현을 해줘. 지속적인 비 이렇게 표현을 해줘. 되셨어? 지속적인 비고 얘는 전선 어디 쪽? 앞쪽에 비가 내려요 라고 얘기해 주셔야겠죠. 구분돼요? 어디 보니? 칠판 보라고 이 새끼야. 확 그냥 막 그냥 이 초등학교 1학년 귀엽고 깜찍한 애는 쳐 밀고 그러니까 희생에 막 달려갖고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밑으로 그냥 확 태클을 건 거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와 하면서 이렇게 쳐 날아가는 거지. 무지막지한 놈. 되셨어? 자, 기온 가자. 기온. 내가 어디 서 있느냐? 나 여기 서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얘가 나를 싹 지나가겠지. 맞아? 그럼 난 지금 여기서 무슨 공기 쪽에 있었어? 따뜻한 공기 쪽에 있었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생기지. 내가 간 건 아닌데 얘가 와서. 맞아? 그러면 따뜻한 공기 쪽에서 무슨 공기 쪽으로 이동을 했니? 찬 공기 쪽으로 이동을 했지. 그러니까 기온이 어떻게 된다? 기온 하강. 기압도 비교해보자. 기온이 하강했어. 근데 얘는 따뜻한 공기, 가벼운 쪽에 있었으면 찬 공기, 무거운 쪽으로 이동을 했네. 그럼 기압은 어떻게 될까? 더 무거워졌잖아. 기압 어떻게 되냐고. 높아지겠죠? 높아져. 기압 상승. 혹시라도 기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연결하고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된다고. 얘도 보자. 자, 기온은 나는 지금 원래 여기에 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지나가니까 내가 여기 있는 꼴로 이렇게 이동하는 꼴이 되더라. 찬 공기 쪽에 있었는데 따뜻한 공기 쪽으로 했으니까 기온은 상승을 할 거고요. 기압은 뭐 할까? 하강을 하겠지. 따뜻한 공기 쪽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되셨어? 그 다음에 풍향. 풍향은 지금은 외워두세요. 온대저기압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풍향은 얘는 남동에서 남서로 바뀌고요.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요걸 이용을 해갖고 지금 어느 지역에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온대저기압이 있어요, 이런 것들 파악하는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풍향이 남동에서 남서로 바뀌고요. 얘가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갖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완벽하게 니네가 비교를 해놓은 상태에서 온대저기압을 넘어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폐색전선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맨 밑에 정체전선 나와 있어요. 아까 오호츠크해 기단이랑 북태평양 기단 묶어갖고 정체전선, 장마전선이라고 써놓으라고 했었어. 기억나?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고 정체전선 볼게요. 보성 읽어봐. 세력이 비슷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한국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전선. 계속 읽어. 전선이 거의 이동하지 않으므로 한 지역에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가 내린다. 또 대표적인 예로는 초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장마 전선이 있다. 그 장마전선 밑에도 읽어. 네? 우리나라 부근의 장마 전선은 남쪽의 따뜻한 기단과 북쪽의 찬 기단이 만나 형성되는데 초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과 밑줄 그어놓으세요. 초여름에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해 기단이 만나서 형성된다. 됐나요? 기호까지 기억해 둡시다. 오른쪽에 기호 나와 있어요. YBN 교과서에서만 나와요. 신경 쓰지 말고. 한랭전선은 삼각형으로, 온난전선은 동그라미로 이동 방향 쪽으로 표시를 하고요. 정체전선은 위에가 차가우니까 밑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삼각형이 돼 있고, 밑에가 따뜻하고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동그라미가 위로 표시돼 있고, 서로 엇갈리는 모습에 표시되어 있는 게 장마전선이에요. 되셨어? 그래서 이 장마전선을 일기도에서 찾았다? 그러면 걔가 언제다? 초여름이구나 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겠지. 됐니? 그리고 폐색전선은 같은 방향으로 겹쳐진 게 폐색전선이에요. 폐색전선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되셨어?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최고의 주인공이 바로 이 친구, 온대저기압이야. 온대저기압인데 그 온대저기압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소멸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볼 건데, 시은아, 그 전선 형성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지? 그림에. 그거 읽어보세요. 중위도 지방에서 고위도의 찬 공기와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됩니다. 자, 스타트는 정체전선에서 시작합니다. 됐죠? 밑줄 그어놓으세요. 정체전선이 형성됐어. 두 번째, 태준이 읽어봐. 남북 간의 기온차로 파동이 발생하고 지구의 자전 때문에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발생합니다. 남북 간의 기온차가 생기니까 얘가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씩 찌그러지는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파동이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파동 모양이잖아. 맞아? 그리고 지구 자전 때문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는데 저기압을 중심으로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보세요. 여기에 정체전선 이후에 저기압성 소용돌이가 일어났다라고 치자. 그러면 저기압이니까 주변은 무슨 기압이 되겠어? 고기압이 되겠지. 그럼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어? 들어오겠지. 북반구 기준이니까 얘는 북반구 기준이야. 북반구 기준이니까 얘는 저기압에서 상승기로 생긴다 그랬지? 그럼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올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올 거고, 맞죠? 요 밑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갈 거고요. 맞죠? 여기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가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세 군데만 써놓고 시작하자고. 몇 군데만 써놓고? 세 군데만 써놓고 시작을 해보자. 자, 근데 얘가 중위도 지역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딱 정확하게 중위도 지역의 가운데 지역이라고 친다면 거기로부터 얘네 둘은 좀 위쪽에 있죠. 얘는 어디에서 오는 거야? 밑에서 오는 거지. 그럼 공기의 성향이 틀리겠네. 얘는 무슨 공기? 얘는 무슨 공기? 더 아랫지방에서 올라왔잖아. 따뜻한 공기. 오케이? 무슨 공기? 찬 공기. 이거 대답한 게 그렇게 어렵니? 이 그지 새끼들아. 지금 8명이나 있는데 1명 대답하니? 세비 말할 줄 몰라?
최희승이 대답 안 해? 오늘 집에 가기 싫어? 그렇게 나와 같이 퇴근해? 자, 얘도 얘보다는 찬 공기죠. 그래서 찬 공기라고 적을게요. 그럼 풍향이 나오지. 뭐가 나온다고? 풍향. 무슨 풍향? 시은? 동풍. 왜요? 여기가 북이요. 여기가 남이고, 여기가 동이요. 여기가 서고. 그러면 완전히 동풍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남동풍? 남동풍. 남동풍. 얘는요? 남서. 남서풍. 얘는요? 북서. 북서풍. 나머지도 이거 볼 줄 알아야 돼. 이거 풍향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야. 되셨어? 그럼 이제 잘 봐. 혜림아, 찬 공기가 왔는데 누가 있어? 그럼 누가 와서 누구를 만났어? 찬 공기가 와서 따뜻한 공기를 만났지. 그럼 저기서 누구? 그래, 무슨 전선? 이쪽에 한랭전선 생긴다고. 이렇게 얘 모양대로 내려오는 모양으로 이렇게 한랭전선이 생긴다고. 이해가? 태준, 예. 무슨 공기가 왔어? 따뜻한 공기가 왔는데 위에 무슨 공기 있어? 차가운. 그럼 여기 무슨 전선 생길까? 여기 온난전선 생긴다고. 이게 온대저기압이라고. 온대저기압은 무조건 무슨 전선과? 한랭전선과 무슨 전선? 온난전선을 동반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되셨어? 그럼 봐봐. 한랭전선은 전선 뒤쪽에 비가 내렸죠. 근데 구름이 넓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좁게 수직으로 발달돼 있지. 그러니까 이쪽의 강수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 뒷부분은 좁게 이렇게 강수 지역이 되겠지. 오케이? 근데 온난전선은 앞으로 넓게 비가 내리지. 전선 앞이 이쪽이잖아. 이쪽에 넓게 이렇게 강수 지역이 형성이 되는 거야. 요게 강수 지역이야. 요거 이해 가셨어? 요렇게 형성된 게 온대저기압이라고. 그런데 온대저기압은 뭐에 무슨 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자식이 서쪽에서 무슨 쪽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얘 전체가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쫙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으면 좀 있으면 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지금 무슨 비? 지속적인 비 내리고 있는 거야. 무슨 풍이 불고 있어? 남동풍이 불고 있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내가 여기 간다고. 풍향이 바뀌었네. 남서로. 비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여기 있는 꼴이 되겠지. 갑자기 서울에게 내려. 무슨 풍 불어? 북서풍 불어. 이렇게 날씨 변화가 심해진다고. 기온차도 변해지지. 차가웠다가 따뜻해지고 다시 차가워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후를 우리가 따져줄 때, 기후 이제 날씨에 대해서 따져줄 때 엄청나게 잘 나오는 애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요걸 옆에서 보면 여기 지역 하나 찍고 여기 지역 하나 이렇게 찍은 상태에서 쫙 라인 그었고 그거를 쭉 내려서 지표면에서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돌린 상태로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긴 전선면이 급하게, 여긴 전선면이 완만하게. 여기 무슨 공기? 찬 공기. 여기는 뭔 공기? 따뜻한 공기. 여기 무슨 공기? 찬 공기. 구름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지. 구름 이렇게 형성되어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요 그림이 그대로 요 그림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연결돼요? 잘 나올 수밖에 없어. 요 파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얘는 이거 들어가는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다라는 얘기야. 근데 얘를 분석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기도상에서 그림으로 보여주고서 앞으로의 일기 상황이라든가 전의 상황, 지금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럼 니네가 완벽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풍향 변화가 이제 이해가 되지. 온난전선 통과 전에는 무슨 풍이었는데? 남동풍이었는데 통과 환 후에는 남서풍으로 바뀌어요. 이게 연결이 된다고. 되셨어? 아까 폐색전선 설명 안 했잖아. 얘가 빠르다 그랬어? 얘가 빠르다 그랬어? 얘가 빠르다 그랬지? 그럼 빠르니까 얘가 점점 간격이 어떻게 될까? 좁아지면서 같이 겹쳐버리겠지. 그럼 그 그림 자체가 어떻게 해? 아까 폐색전선 기호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잖아. 한쪽으로 쏠리는 형태로. 맞아? 그러면 둘 다 차가운 형태가 되니까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돼 버리는 거라고.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기온차가 별 차이가 안 나면은 소멸이 될 수밖에 없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온대저기압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나올 수밖에 없어. 알겠니? 맨 밑에 보시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 1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 갖고 온대저기압이 형성돼요. 에너지 1이 돼요. 요것도 잘 나와. 열대저기압에서도 에너지 1 나오거든. 열대저기압하고 온대저기압하고 비교돼서 잘 나와. 다음 시간에 열대저기압 배울 건데 그거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비교해 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그걸로 또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또 열대저기압은 전선을 동반을 안 해. 얘는 근데 무조건 전선을 동반을 하지. 그런 것도 또 비교돼서 잘 나온다고. 알겠니? 그래서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이 오기 파트가 제일 중요한 파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 연습하시고 무조건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남은 시간 많이 남았어. 그 뒤에 체크하는 문제만 한번 풀고서 집에 갑시다. 135쪽의 자료 3번 지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138쪽의 13번 11, 12, 13, 14까지 지금 풀어보시고 139쪽의 3번까지만 풀어보세요. 13, 14, 15요? 11, 12, 13, 14 다 온대저기압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그리고 139쪽의 3번까지 지금 풀어보세요. 풀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시면 돼요.